저희 그 디벨롭 카페에 올라온 사연들을 한번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젊었을 때 해외여행이 정말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 해외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갔다 온 분들은 되게 좋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 뭐 해외여행을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비용 대비 편익이 좋은가? 그러니까 이게 뭐 지하철을 놓거나 아니면 뭐 요즘 GTX 같은 것들 보면은 BC율 같은 걸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편익 대비 비용을 따져가지고 이게 좀 유의미한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외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해외여행을 갈 거면 제대로 좀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주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시 공부를 조금 오래 했고 4년 정도 했습니다. 이제야 대학 졸업하고 부랴부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28살 여자 불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축하는 변리사예요. 자, 여러분들 변리사 아세요? 변리사가 뭐 자격증 중에 끝판왕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이제 이과인데 변호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특허를 다루고 막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이과적인 지식도 많아야 되면서 법도 다뤄야 돼서 이 문과 이과를 다 잘하는 사람들만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변리사가 되면은 정말 뭐 평생 먹고 산다 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도 된다. 한 번 가지 말고 2번 갔다 오세요. 뭐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라고 정리하고 끝내도 됩니다. 그렇지만 좀 내용을 볼게요. 20살 때부터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왔고요. 고시 합격만 하면 못 해본 거 원 없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4년을 했는데, 고시 공부 4년을 했는데 28살이면요. 아마 23세 했겠지? 23쯤부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할 나이쯤 돼가지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친구들은 막 취업하고 막 연애하고 뭐 옷 사고 막 해외여행 가고 막 하는 동안 나는 4년간 어디 뭐 고시원이나 뭐 이런 고시촌 같은 데서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놀고 싶겠어. 그 20대를 다 지금 고시 생활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원 없이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합격도 하고 직장도 구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면서 못 해본 걸 하는 게 맞나 고민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값어치 있는 추억을 쌓고 왔다는 생각에 나도 고시만 합격하면 꼭 다녀와야지 다짐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친구들이 나를 훨씬 부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부분은 유의미한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나 4년 동안 고시 생활 하다가 여행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아이고, 그래. 나는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저번에는 뭐 발리도 갔다 왔는데. 아, 근데 나는 이제 겨우 이제 변리사 돼서 이제 좀 이제 뭐 직장도 다녀보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 해. 그래, 열심히 해. 변리사 같은 거 뭐 해서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아 라고 할 친구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고민 아닙니다. 근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알뜰살뜰 절약해서 종잣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물론 변리사라고 다 버는 건 아닙니다. 다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직업이니까. 반면 20대가 끝나기 전에 한 번은 큰 돈을 쓰더라도 꿈꿨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알뜰살뜰 종잣돈을 모으고 내 집 마련한 뒤에 나이가 더 들더라도 그때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늦지 않을지. 이렇게 된다면 1억을 모을 때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갔다 오는 게 나을지. 내 집 마련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큰 부담 없는 선에서 다녀오는 거 추천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결론만 말하면 이분한테는 뭐 저는 뭐 4년간 고생했기 때문에 갔다 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거죠. 해외여행을 왜 가는가? 왜 가는가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가는가. 가는 거는 갔다고 해서 뭐 내가 유의미한 걸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하는 해외여행은 아마 유럽일 거예요. 유럽이나 뭐 뉴욕 같은 데를 말할 겁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뉴욕을 가면 느끼는 바가 크고, 뭐 예를 들어 일본을 가면 느끼는 바가 없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해외여행과 유럽 여행, 미국 여행, 이걸 좀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데를 가는 거는
저는 우선은 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는 비용이 우선 세요. 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갔다 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갔다 오는 비용 자체가 비행기 값도 많고 그리고 거기 숙소도 비싸고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돈이 없으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이라는 게 뭐 박물관만 가고 거기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음식만 먹고 뭐 거리를 느끼고 왔다. 이게 유럽 여행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행을 가려면 거기서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 있는 분들과 어떤 업무나 아니면 어떤 그 실제 생활을 같이 하면서 느끼는 바가 더 클 거라고 보지 단순히 가서 그냥 뭐 관광지니까 한번 보고 박물관 한번 들렸다가 사진 찍고 야 모나리자가 멋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네. 뭐 줄 서는데 3시간 걸리네. 뭐 이런 걸 느끼고 오는 게 무조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오는 거에서 느끼는 바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해외에만 있는 건가? 뭐 아니면 우리나라도 사실 뭐 다른 지역에서 뭐 한 달을 산다거나 몇 주를 여행하면서 느끼는 바도 크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갔다 오셔도 되는데 돈이 없는 분들은 단순히 사진 찍을 용도, 그리고 내가 거길 갔다 왔다는 정도, 그리고 남들이 유럽 여행 얘기를 할 때 나도 거기 가봤어 라는 거를 말하는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당장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서 가면 더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그냥 버는 돈의 뭐 10%? 10% 이하 정도? 실수령액의 뭐 10% 이하 정도 쓰시는 거는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을 때 유럽을 가면 뭐 깨닫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저는 젊을 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깨닫는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마침 젊을 때 유럽을 갔기 때문에 유럽에서 깨달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젊은 나이 때 어떤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고방식의 사람들과 말하면은 그게 유럽이 아니라도 깨달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젊을 때 안 가고 늙어서 가면은 몸이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과도한 비용을 쓰는 거를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분한테는 크게 해당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너 왜 안 갔어? 라고 해서 갈 마음이 안 드는데 가는 건 전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내가 유럽을 가고 싶다면 유럽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축구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뭐 프리미어 리그를 보러 간다라고 하면 저는 유럽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멋있는 경기장들을 다 가보겠다. 왜? 나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런 거면은 어떤 목적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워너비가 있는 곳을 가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유럽은 당연히 한번 가봐야 되니까 그래? 유럽에 뭐가 있지? 우선 스페인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뭐 마드리드 가서 뭐 시작하나? 어떻게 해요 보통? 뭐 저 아무것도 모르는 불인인데 유럽 여행 어디서 시작해요? 뭐 이런 정도라면 저는 유럽을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유럽의 어떤 문화나 어떤 뭐 거점에 대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가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데 돈을 모아서 가는 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1년에 3번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유럽 패키지 뭐 7개국 뭐 10개국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2주 동안. 그런 거를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젊은 청년들과 맥주를 마시면서 놀았던 게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 물론 주겠지. 근데 그게 꼭 유럽이어야 하냐 이거지. 뭐 태국에 가서도 충분히 그 외국인들과 놀 수도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 모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연말이 되면서 주변에서 계속 모임에 대한 연락이 오고는 하는데요. 저는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일이다 보니까 쉬는 날에는 온전히 쉬는 걸 좋아합니다. 성격 자체도 극극극 I라서 그냥 내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점점 더 싫어지는데 제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가족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주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사람들 불러다가 밥 해먹이고 이런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둘이 만나기로 했다가도 어느새 인원이 점점 늘어나 있어요. 회사에서도 달마다 잘하는 조별로 시상금이 나와서 계속 모임을 조성하지만 저는 사주셔도 안 가고 싶어요.
목적 없는 그저 친분과 안부를 묻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저 이상한 걸까요? 이거 어디 뭐 예능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예능에 나오는 사연처럼 쓰셨는데 누굴 붙잡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우윤혜집님한테 한마디 응원이자 이제 다행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정도 있다. 최소 한 1000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모임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 저도 약간 이런 성향에 좀 맞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밖에서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집에 있어, 보통. 그냥 집에서 쉬면서 그냥 쓸데없이 그냥 영화나 보고 그냥 쓸데없이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이런 1000만 명들은 집에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걸까요? 라고 말하는 거는 건대 입구 가가지고 거기에서 혼자 뭐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핸드폰 보고 있다? 그럼 이상한 사람이 맞지. 홍대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너무 싫다 이러고 나가 있으면 내가 이상한 게 맞지만 반대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집에 놔두면 못 놉니다. 얘네들은 막 답답하고 막 나가고 싶고, 야 집에서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가자, 우리 어디라도 가자, 야 어디 뭐 아이쇼핑이라도 하러 가자. 야 아이쇼핑을 왜 해 도대체, 사지도 않을 건데 그걸 왜 봐. 이런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밖에 싸돌아다니는 애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향이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엄마는 사람을 불러다 밥해 먹이고 좋아하시는데요. 요쪽 계열이신 거죠. 요쪽 계열. 집에 혼자 있으면 뭔가 힘들어 하시는 계열.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늘어나지만 엄마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엄마의 성격을 똑같이 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좀 문제예요. 뭐냐? 회사에서도 달마다 잘하는 조별로 시상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영업 같아요. 지금 영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그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모임을 하거나 뭔가 거기서 뭔가 정보를 얻거나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 소득을 늘리는데 필요한 어떤 인간관계까지 이 성격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격이 내향적인 거는 내 성향일 뿐이지만 직업이 그거랑 상관없는 거라면 직업에 내 성격을 좀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목적 없는 친분과 안부를 묻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일 뿐이지, 본인이 여기서 돈을 벌어 먹을 거면은 그 분야에 잘 맞는 성향으로 그 좀 행동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아니면 직업을 바꾸든지. 근데 직업은 예를 들어 뭐 이야. 근데 나는 아이다. 그런데 이처럼 안 놀고 나 혼자 막 계속 아이로 있겠다? 물론 이렇게 해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전혀 나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벌거나 어떤 커리어나 경력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냥 말 그대로 나는 쉬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야 나와 한다고 해서 나가기 싫은데 나갈 필요는 없다. 그거는 이제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돈 버는 데는 그래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부인남을 보고 이제서야 경제 개념을 느끼고 큰일 났다 느끼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아이돌 아빠입니다. 운동만 하고 살아가지고 경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수익은 평균 400 정도 됩니다. 월 170만 원을 보험 상품에 저축하고 있죠. 문제는 제가 사기를 한번 당해서 대출금이 1억 정도 있어요. 이제서야 투자를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느끼고 종잣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대출금을 갚아야 할까요? 투자금 시대를 모아서 투자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 사연을 고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대출금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야 지금. 34살 아이돌 아빠. 이분은 좀 저희 그 상남자들의 사연을 좀 보내주세요. 월 170만 원을 보험 상품에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기를 당해서 1억 정도 있는 것도 사기 1, 요게 사기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돌 아빠니까 이제 4인 가족인데 보험성 상품에 170을 넣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400 벌어가지고 170에 여기 넣고 나머지 230으로 뭐 대출이자도 내고 월세도 내고 뭐 식료품비도 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출금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투자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세요. 그래서 400을 벌어가지고 어디에 내가 돈을 쓰고 있는가. 근데 보험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상태니까 이대로 가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뭔가 좀 인생 플랜을 세팅하고 뭐 대출을 갚든 뭐 투자 준비를 하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상남자의 사연 좀 보내주세요. 종잣돈 모을 때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취업을 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지 반년이 안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서야 급여가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서 한국 통장으로 달러를 보내고 있어요. 저의 목표는 종잣돈 5천만 원 모으기예요. 목표 금액을 모을 때까지는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이는 현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들은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청년 희망적금 하나밖에 없는데 종잣돈 모을 때 현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종잣돈을 모을 때는 현금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으는 거죠. 그걸 모으면서 현금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공부를 하는 거다. 이건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부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요 현금을 어디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5천만 원 모으기가 목표라고 하셨으면은 이제서야 급여가 좀 모인다고 했으니까 아마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 말까 정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그냥 뭐 적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로 또 벌고 계시니까 그러면 공부의 시작을 뭘로 합니까? 공부를 달러로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환전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투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막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왕 달러로 벌고 있는 거 달러 가지고 어떻게 좀 환전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것도 공부의 시작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의 부동산을 공부한다거나 뭐 한국의 주식을 뭐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뭐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요즘 달러가 어떻게 될까를 좀 공부를 해보시고, 뭐 달러가 막 빠질 것 같아. 그럼 달러를 빨리 환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월급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보시고, 뭐 달러가 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달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스타트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내 월급이 변동상품이기 때문에 요거 공부부터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우선 모아가자. 저희 카페가 이제 초보자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올라옵니다. 귀여워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침잠을 어떻게 이겨내시죠?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디벨로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잠을 이겨내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매번 알람 끄기가 급하네요. 저는 하루 루틴이 7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요. 일을 많이 하시네. 2시간 운동하고요. 귀가하면 9시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자려고 누우면 12시는 후딱이네요. 결혼 후에는 귀가 후에 12시까지 투자 공부를 하려 합니다. 물론 일찍 자면 다음날 일찍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빨리 투자에 뛰어들고 싶어서 잠을 줄여가며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도 안 보고 내일은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다짐하며 자기도 하고,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세수해서 잠을 깨자라고 생각을 해도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니 알람 듣자마자 한 번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잠을 이겨내는 노하우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잠을 줄여가며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알람을 못 듣잖아. 그러니까 알람을 듣질 못하는데 뭔 아침에 자기 개발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에 자기 개발을 하고 주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단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운동 좀 줄여. 아니 7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는 것 자체가 빡세요. 빡세잖아. 근데 2시간 운동 이거 하지 말고 투자 공부를 해. 그러면 얼마나 빡세게 몸을 굴리면 아예 일어나질 못합니까? 일어나질 못하잖아. 아예. 이 정도면은요 몸이 못 버티는 거거든요. 보통은 알람 소리를 듣습니다. 들었다가 끄지만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세수해서 잠을 깨자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질 못해. 왜 이게 웃기지? 근데 이게 제 옛날 제 그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7 to 11에서 12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피곤하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요. 집에 와서 한두 시간 공부를 하고 다시 또 6시에 일어나야 돼. 정확하게는 6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6시에 일어나서 바로 나갑니다. 5분 거리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서 체조하고 해야 돼. 근데 정말 피곤한 삶이지만 돈을 벌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면은 눈이 떠지긴 합니다. 떠지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의지를 가지실 필요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운동 2시간을 하는 거 보니까 몸이 되게 좋고 운동도 되게 그 헬스 같은 것도 막 하시고 아니면 뭐 테니스도 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9시에 이미 되게 졸릴 거야. 졸린데 결혼 준비한다고 하면서 뭐 이거저거 하니까. 근데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뭐 많은 걸 할까? 이 3시간 동안? 저는 뭐 크게 안 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넷플릭스도 한 30분 보실 것 같고 인터넷 커뮤니티도 한 1시간 하실 것 같고 뭐 혼수 알아보고
자고 이런 거 하는 게 한 2시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 하면은 너무 피곤한 거죠. 잠을 버텨가면서 하는 거니까 12시에 자가지고 또 6시엔 일어나야 되니까 이걸 계속하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운동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운동을 좀 줄이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뭐 못하는 상황이면 자기개발하지 마시고 그냥 푹 자고 푹 일어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잠은 성인이면 7시간 반 정도는 주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자면은 몸이 많이 힘드니까 운동을 포기하고 투자 공부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예 못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